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감독을 한 노동청이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109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2일 산업은 설비에 화염 방지기와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 밸브 작동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 교육과 사후 관리 등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인 다음 달 21일 전까지 시행령안을 심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유족과 시민단체, 전라남도가 건의한 24건 가운데 자문기구 신설 등 4건을 시행령 안에 반영했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내 조사기구 설치 등 나머지 20건의 건의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역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올해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사고가 잇따랐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유의 행정명령부터 어김없이 다시 발생했던 산단 사고 소식까지 각종 이슈들을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순천시는 전국 최초 낮술금지 행정명령이란 이례적인 조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힙니다. 연초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자 내린 결단이었지만 너무 심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이해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관심사였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굵직한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3월 여수 한제 사거리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4.5톤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데 이어 4개월 뒤인 지난 7월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불법 개조한 탁송 트레일러가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사이즈 올린 줄은 막 차고 내더만 저 차를 들이받고 나 차 일이 문제 없어요. 이 사고로 공공근로를 하던 노인들을 포함한 보행자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수의 또 다른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은 관광버스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를 덮친 태풍들은 비교적 세력이 약했지만 어김없이 생채기를 냈습니다. 사흘 동안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던 광양에서 공사 현장의 토사가 주택을 덮쳐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진 원인 조사에서는 주먹구구식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인재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인허가를 어떻게 하고 이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게 무너진 거예요. 믿지 못할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고 자격증도 없는 고교 실습생 홍정훈 군이 선주의 지시로 잠수 작업을 하다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현장 실습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와 교육부의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뿐이던 지역에 온기를 전해준 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 위성 누리호의 발사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궤도 진입에는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우주강국으로 가는 큰 한 걸음을 떼어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발생한 여수산단 입주업체 2일 산업의 사고 소식에 지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꽝꽝꽝꽝 터졌어요. 저 여기 차 정비하려고 들어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여수산단에서는 올해 1월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사고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모두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여수산단을 화학고이자 노동자들의 무덤이 아닌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일은 올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시민운동 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고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운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을 빛낸 고 김일 프로레슬링 선수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고흥군과 김일 기념사업회는 금산면 김일기념체육관에 고 김일 선수를 추모하는 높이 5m의 청동 동상을 세웠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금산 출신이자 1960, 70년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었던 고 김일 선수를 추모하기 위한 홍보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은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잘 챙긴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민년인 2022년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48조 원이 투자돼 건설되는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미래 주력 산업인 에너지, 주요 SOC 사업, 환경,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전라남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7대 핵심 과제를 정하고 가장 먼저 에너지와 항공, 백신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해상풍력과 그린 수소 상용화, 탄소 중립 특화단지 조성 등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와 전라선 고속철 조기 완공을 비롯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항만 개발 등 전남 SOC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전남도 방문회 운영과 국립마한역사 문화센터 유치,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로 K관광의 세계화를 이끈다는 보관도 세웠습니다. 국가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과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청년농업인 10,000명 육성 등 미래 생명산업이 농도 전남의 위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30년여 만인 국립의대 유치와 출산지원 확대, 전국 최초의 청년 문화복지카드 도입 등 도민 행복 시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등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제수도, 중부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감사원이 광양시 망덕산에서 배알도간 공중 하강체험시설 사업의 계약 관련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광양시가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망덕산에서 배알도간 공중하강체험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광양 섬진강 백길 복원과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의 핵심 관광 콘텐츠로 추진되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 완공 계획이었지만 현재 80%의 공정률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체험시설의 특허 공법 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처음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특허 권리가 없는 회사였고 실적 증명도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겁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광양시는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지방 조달청에 계약 해지 건에 대한 공문을 의견을 좀 달라고 지금 공문서를 지금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 방침 및 추진 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공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한 뒤 새로운 업체 선정을 통한 최종 완공 시점까지 최소 6개월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공사 자체가 빨리 진행돼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특허 공법 사업체에 관련 사업 예산 20억여 원 가운데 14억여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환수 절차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밝혀진 광양 공중하강 체험시설 특허 기술 관련 행정 업무의 허점. 시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 미평동 양지고가교 철거 공사로 인해 내년 1월 6일부터 7개월 동안 양지마을 교차로에서 11호 광장 구간의 차로가 축소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양지고가교 철거를 하는 동안 교량 아래 좌우측 도로를 확장 운영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미평공원 산책과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난 25일 지하 보도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교량 철거 작업은 1월 6일부터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철거된 위치에 임시 포장도로를 설치해 4월 말부터 준공시까지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저전동 이통 주민 1동 32만 5천 원, 광양시 진월면 박진희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선악마을 주민 1동 18만 원, 여수시 쌍봉동 용암경로당 노인회원 1동 15만 원, 구흥군 복례면 예당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대가마을 주민 1동 10만 8천 원, 여수시 쌍봉동 66통장 이상은외 주민 1동 10만 원, 구통장 임미옥외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간원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내동마을 최정수 10만 원, 광양시 진월면 신송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구덕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선소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취적1, 2 주민 1동 10만 원, 청산1, 2 호산경로단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월호동 금성 휴먼터치빌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저전동 매일정육점 10만 원, 순천시 황전면 숲평마을 주민 1동 8만 5천 원, 신기마을 주민 1동 7만 원, 신계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전남 지역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해 특정 지역의 지자체장이 탈락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은 해당 문자 메시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흑색 선전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색출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내용은 암호화 작업을 거쳐 봉인돼 현재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라며 공천 심사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을 연결하는 남도 2대교가 건설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완공 계획으로 섬진강을 가로질러 다안면 고사리에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잇는 총 길이 350m, 폭 13.5m, 왕복 2차로 규모의 남도 2대교가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남도 2대교 건설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남도와 광양시, 경남도와 하동군이 지방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광양시의회 문양호 의원이 KTX 광양역 운행을 민주당 대선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광양시의회 문양호 의원은 국가적으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KTX 광양역 운행 역시 지역에 반드시 추진돼야 할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앞으로 시민 서명운동과 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KTX 운행 건의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순천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10만 원인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외에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은 793명이며 현재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는 17,000여 명입니다. 여수시가 소재지구 택지개발공사를 위해 현장 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사업추진부서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고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불편 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택지공사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현장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공사 관련 민원은 물론 분양 상담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말 착공한 소재지구 택지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2,150억 원이 투자돼 2024년까지 3,140세대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의 촛불 집회 폄하 발언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흥군청 공무원이 최근 인사에서 승진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3일 2022년 상반기 승진 심사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행정과장 A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고흥군 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승진 심사 전부터 우려됐던 회전문 인사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사과하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은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전남도 인사위원회에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